네, 30대 중반에 들어서면 치아가 썩는 속도는 느려지지만 반면 잇몸병 때문에 치아를 빼는 위험성은 더욱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하다가는 발치하게 되는 거죠. 잇몸 건강과 자연 치아의 중요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가 아프면 잇몸으로 산다, 알터니를 빼니까 빠진 것 같다 이런 속담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 치아를 지켜내기 위해 애쓰시는 분 모셨는데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이재모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에 가면 아플 것 같아 혹은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무섭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위험한 생각이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치주 치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내원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에 의해서 조기에 이 진단이 내려지면 이 치료가 아주 쉬워지고 또 비용도 간단하게 요즘은 또 급여가 다 되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치료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중증 상태로 내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지고 또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도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임플란트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돈이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치주 질환을 말하는 잇몸병은 왠지 군것질을 좋아하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남성에게 더 많이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성들보다 정기검진에 소홀하고 또 흡연이나 음주 후에 칫솔질 없이 그대로 잠드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치아와 잇몸 관리 왜 잘 되지 않는 건지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치주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치주 질환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다. 맞을 것 같은데, 교수님? 네, X에 그렇습니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 치주염, 소위 풍치라고 불리는 이 질환이 증가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나 흡연 등에 의해서 이 세균이 증식이 아주 가파르게 되어서 네. 급진성 치주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나 30대의 젊은 연령에서 나타나는 아주 빠른 조직의 파괴 현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념이 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게 증가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요. 이 연령이 증가되는 고령자에게도 이 정기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고 또 정기 검진에 의해서 충분히 이 관리가 된다면 이 치아를 잘 살려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연령과는 직접적인 큰 관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치주 치료를 하면 잇몸이 내려간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인데요. 이미 조직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치주 치료를 하게 되면 잇몸이 내려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조직이 그만큼 많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조직이 좋지 않게 염증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조직이 이제 붓게 되죠. 그래서 조직이 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병적인 조직이 감춰져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부는 사실은 많이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주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부어 있는 내부 조직의 병적인 조직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면 잇몸이 가라앉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미 조직이 그만큼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치주 치료의 목적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치아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깨지거나 더 시려진다.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것 역시 이 X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부 X네요. 네. 이 화면에 보시면 치대 치석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이렇게 큰 치석 덩어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 이것을 또 제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치아가 가지런히 보이면서
잇몸이 이렇게 좀 붉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시리게 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이 조직에 의해서 지금 안쪽에 있는 조직이 감춰져 있죠. 그죠? 이 치석을 제거하니까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조직이 깨끗한 조직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리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린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서서히 무디어져 가면서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케일링은 어느 정도 한 번씩 하는 게 좋겠습니까? 스케일링은 요즘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3, 4개월에 한 번씩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다른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3, 4개월에 한 번씩 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건강한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에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잇몸이 시리면 충치가 생겼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충치 이외에도 염증을 유발하는 건 많다고 합니다. 치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색깔이 약간 붉게 보이면서 좀 부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 초기 치연염에 해당되는데 이런 시기에 이제 치과를 방문하게 되어서 간단한 처치를 하게 되면 이 빠른 시간 내에 치유를 하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아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조직이 많이 파괴되고 나서 치과를 방문하게 되면 이 몸이 많이 내려앉은 그런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마모되는 이런 환자에는 칫솔질이 잘못된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칫솔질이 잘못돼 있으면서 잇몸 질환이 발생해서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잇몸이 붉게 부어가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를 이렇게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잇몸이 부어가서 그렇고요. 이 부분은 이미 조직이 많이 파괴되어서 내려앉고 있으면서 치주 질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앞에서 본 그런 케이스보다 이 환자는 치료가 훨씬 어렵게 되고 네. 또 시간도 많이 걸리면서 비용도 많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환자들은 이제 악화기에 들어서서 치과를 오시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시면은 이 환자인 경우에는 이 잘못된 보철물을 장착함으로써 이 조직이 많이 파괴되어서 여기 보시면 치조골이 많이 내려앉게 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밑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가 지금 발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철물의 잘못된 경우, 그리고 보철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철물이 입안에 들어간 경우에는 세균들의 부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상부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 심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도 이 만성 치주염처럼 아주 심각한 지금 그런 이 치주 질환 중에 하나로서 관리를 특히 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 환자는 교정 치료를 하신 분인데 성인입니다. 성인에서 이 성인 교정 후에 치주염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인데 치주 상태가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면 이런 경우가 잘 오진 않는데요.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서 이 치주 관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조직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군데군데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은 사실은 성인 교정을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인 교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성인 교정의 전제 조건이 치주 조직의 관리가 철저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환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 중에 하나인데요. 당뇨를 동반한 경우의 치주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지금 걱정이 되면서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환자에서의 치주염입니다. 이런 환자는 이 치주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당뇨가 심한 환자는 거의 이 만성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만성 치주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의 당뇨 환자는 당뇨 상태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신장 이상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치주염에 관심을 특히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질문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고령자에서
이 치주염이 점점 악화되지 않느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연령이 증가됨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만성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함으로 해서 조절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고령자이기 때문에 치주염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 같으신 분들은 85세 환자신데 75세 때 사진이고 여기 85세 때 사진인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가 아주 그대로 다 생존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도 빠진 치아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80세, 60세만 넘어도 구치부에 치아가 거의 없는 경우 많죠. 요즘은 이렇게 잘 관리함으로써 임플란트 없이 이렇게 100세 시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꼭 나이가 많은 분이라고 해서 치주염이 이완시키게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환자는 68세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치아가 다 빠졌죠. 네. 다 빠지고 제2의 치아라고 할 수 있는 임플란트로 지금 다 채운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환자와 대조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가 보면 과거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고생 많이 하신 분 그런 어른들 케이스라고 보는데 이분만 해도 관리만 잘 됐으면 이렇게 많은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2013년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치주 질환의 발병률 이게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이 대부분의 우리 보험공단의 청구 건수를 보면 급성기관지염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급성기관지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감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감기의 빈도를 거의 따라가는 것이 지금 치주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주 질환이 이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약 1,300만 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2015년도에 되어 있는데요. 급속한 증가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료 인원은 이렇게 1,300만 명 이상이 되고 진료비도 보면 이 1조 56억 원 거의 2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비용의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이 환자들은 어떻게 갑니까? 치아가 발치가 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수술로 가기 때문에 본인으로 봐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치료 방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유승 아나운서, 우리 우리 입속에는 세균의 종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사실 네.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네.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150여 개에서 50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세균이 모두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잇몸병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이 따로 있다 그럽니다. 세균들이 입속에는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놀라셨죠? 우리 구강 내에 세균이 종류가 정말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는데요. 세균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고 먼저 이 치아와 치아 조직을, 치주 조직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아는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치아는 잘 알 것이고 우리 치주 조직은 거의 다 숨겨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 이 치연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이 조직을 여러분들은 이제 잇몸이라고 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치연, 이 조직밖에 없습니다. 네. 그 나머지 세 조직은 전부 이 안쪽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요. 이 치주 인대 조직이라고 하는 인대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악질 조직이라고 이것은 경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치조골, 골 조직이죠. 이 골 조직으로 하는 이 조직이 이 치아를 감싸면서 지지하고 있는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치아를 발그해 보면 치아는 멀쩡하대요. 멀쩡한 치아인데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 이 치아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이 치주 조직이 다 녹아내리고 파괴되어 가지고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주 조직을 파괴하는 이 병은 뭐냐? 이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치주 질환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만 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치연염과 치주염이 나타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잇몸, 치연 쪽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를 치연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그 중요한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치조골이 이와 같이 녹아내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치주염에 해당되고 이렇게 되면 치아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죠.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이 치주염으로 치과에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원인이 과거에는 주로 치태 세균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치태 세균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악화 인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첫째로 불량치과 치료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면역 기능 그리고 혈변 이런 것들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서 치주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이 세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균은 주로 치태와 함께 있습니다. 치태라는 것은 이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한에는 이 세균이 좋지 않은 세균과 같이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0세 시대를 살면서 먹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치태가 끼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돌처럼 딱딱하게 되면 이제 치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균이 나타나게 되면 이 세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사인자 그리고 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에 이상이 생깁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외부 인자가 들어오면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이렇게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되죠. 그 방어선이 하나씩 깨어져 가는 것이 우리 치주 질환의 한 가지 진행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많이 지나가죠. 네. 예, 이렇게 이게 나선형 균이고요. 네. 또 막대형도 있다, 그죠? 이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세균인가요? 예, 그렇죠.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나선형 균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 작은 점들로 보이는 그런 로드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로드형, 또 이 필라멘트형, 그리고 나선형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세균들이 이제 치연염이나 치주염으로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역할 중에서도 염증 매개체를 세균 몸에서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염증 매개체가 전신을 돌아다닙니다. 혈관을 태우고, 그죠? 전신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나 또 당뇨나 또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 최근에는 이 뇌졸중과 치매, 그리고 성기능 장애, 그리고 조산화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음식물 드시고 이렇게 치아를 보면 이렇게 뭔가 우윳빛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을 보시게 됩니다. 칫솔질 하기 전에요. 이런 게 치태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앞에서 보시는 그런 세균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앞에서 보여드린 세균은 좀 중증 치주염에 이완된 환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아주 약한 세균들은 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 그러한 치태가 이제 석회화가 되면 이렇게 치석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를 다 연결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는 치아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 올 수 있습니다. 치아가 흔들리고 피가 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오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런데 이 지경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이 거대한 치석에 의해서 치아가 동요도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환자는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이 만성 치주염은 만성적으로 길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빠지겠죠. 빠질 정도로 되거나 네. 치아 동요도가 아주 증가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의사들한테 불만을 얘기하죠. 의사분이 네. 치석을 제거했기 때문에 내가 치아가 흔들린다. 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안 좋은 상황에서 치석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작은 사진을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것은 주로 치태와 치석입니다. 이 주위에는 항상 이 세균들이 이렇게 많다고 보면 돼요. 그렇네요. 그죠? 돌덩어리인데 왜 중요하냐? 이 치석이 다름 아닌 이 세균들이 살아가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 그림처럼
이 좋은 빌라를 짓고 이 세균들이 엄청나게 부착, 정식 살아가는 기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를 해야 되죠. 몇 개월마다? 6개월. 건강한 사람은 6개월마다, 다른 전신질환이 있거나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3, 4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세균만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은 이 과거의 개념은 세균을 중시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른쪽처럼 조직이 많이 파괴되는 치주염이 오기까지는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주느냐. 과거에는 이 세균만 영향을 준다, 주로. 네. 그렇지만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서 면역 기능의 저하, 그리고 유전적인 위험 요소, 그리고 환경적인 인자, 여기에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와 스트레스, 흡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겹쳐서 오는 것이 이런 질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세균과 면역, 유전, 전신질환, 환경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치주질환이 일어난다. 이 가운데 있는 치주병은 세균뿐만 아니라 이런 인자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석도 제거해야 되겠지만 네. 전신적인 상황,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인자, 사회적 인자 이런 것도 피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치료 개념으로 묶어서 요즘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너무 늦게 치과를 방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아까워요. 일반 암 선고를 받고 우리가 생명이 단축되어서 돌아가시면 생명이 중단되는데 저희들 치과 의사들은 이 치아를 발치할 때가 항상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치과 의사, 특히 우리 치주과는 치아를 발거할 때 제일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안타까운데요. 네. 그 과정을 잠시 보시면 치주염 진행 과정을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정도까지만 해도 초기입니다. 초기에 치연염 상황에서 오시면 치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직이 하방 조직이 많이 파괴되고 치아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면 치주 치료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제 치아를 발가하게 되고 뭘 합니까?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치아,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를 비교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자연 치아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불리하냐? 자연 치아 주위에 있는 조직들을 먼저 보십시오. 골 조직과 연 조직 주위에 보시면 아주 활발한 이 혈관과 혈액의 공급, 영양분의 공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잇몸병은 이게 뭔가 주로 헌다고 합니까? 주로 우리 피곤할 때 헐페스 나타난다고 하는데 잘 낫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임플란트는요, 주위에 보면 치주인대 조직도 없고 백악질 조직도 없고 또 혈관 분포도 굉장히 얼금설금하게 돼 있어서 질환에 한번 이완되면 급속하게 파괴가 된다는 거. 그리고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해가 있는데요. 한번 임플란트 하면 영구적이다,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연치보다 어쨌든 방어 기전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